사회인 야구 야구화 뭘 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구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구화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초보 사회인 야구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떤 걸로 사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구화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징 스파이크, 포인트화, 그리고 인조잔디화입니다. 저는 아직 야구 초보여서 인조잔디화랑 포인트화 중에 인조잔디화를 신고 있는데요. 포인트화도 물론 편하지만 인조잔디화가 여러 방면으로 초보가 사용하기 좋아서 신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댓글에 링크 한 번만 눌러주세요. 원래 야구화, 즉 스파이크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신는 징 스파이크를 말합니다. 엘리트 야구를 한다면 시합 때는 전부 징 스파이크를 신어요. 그런데 징 스파이크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장점 이외에 여러가지 단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요구하는 프로 경기가 아닌 이상 징 스파이크만 신고 사회인 야구를 하러 다니면 시합을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징 스파이크는 신발 밑창에 쇠로 된 징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야구 시합을 하다 보면 강루에 슬라이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스파이크는 본인도 상대 선수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쇠로 된 징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미끄럼 방지에는 굉장히 좋지만 잔디구장에서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바닥이 파여서 그라운드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구장을 매일 관리해주는 프로야구장과 달리 사회인 야구장은 매일 보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이나 새벽에 그라운드가 축축한 날처럼 특별히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날이 아니면 리그나 구장 상황에 따라 징 스파이크 착용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선 용병 경기에서는 징 스파이크를 신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야구를 좀 더 잘하게 되고 프로급으로 관리가 되는 좋은 야구장에서 뛸 기회가 생긴다면 징 스파이크를 신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 스파이크는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이나 그라운드가 축축해서 미끄러지는 상황 등을 대비해서 하나쯤 구매를 해둘 수는 있지만 징 스파이크를 메인으로 신을 수는 없어서 결국 사회인 야구를 하려면 징 스파이크 외에 인조잔디화나 포인트화를 함께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징 스파이크 외에 선택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화랑 인조잔디화죠. 이 2가지는 사실상 취향 차이에 가깝습니다. 포인트화는 좀 더 축구화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시합 때 전용으로 신는 야구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일부 연습장에서는 포인트화를 신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연습장에서는 오히려 포인트화보다 인조잔디화나 일반 운동화가 더 편하기도 합니다. 징 스파이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징이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 혹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저렴한 신발의 경우 오히려 더 잘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의 재질이 어떤 소재인지 꼭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포인트화는 평소에 신기보다는 시합 때만 신는 용도로 더 알맞은 야구화이기도 합니다. 인조잔디화는 여러모로 무난합니다. 모든 게 적당해서 초보자용으로도 좋고 디자인이 무난한 걸로 구입하면 그냥 평소 러닝할 때 신어도 될 정도로 편안한 착용감이에요. 거의 운동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 엄청 미끄러운 상황에서 완벽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일반 운동화보다는 인조잔디에서도 덜 미끄러지는 구조입니다. 저처럼 연습용, 시합용을 따로 구분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인조잔디화 하나로 연습, 시합 전부 다 뛰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인트화가 인조잔디화보다 덜 미끄러진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포인트화가 인조잔디화보다 더 잘 미끄러진다고도 합니다. 저는 인조잔디화를 신고 있고 포인트화를 신고 시합을 뛰어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 같이 야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인트화는 저렴한 제품일수록 바닥에 징 재질이 좋지 않아서 좀 더 잘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징이 있으니까 흙구장에서는 확실히 덜 미끄러지는 편이고요. 다만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에서는 포인트화가 좀 더 잘 미끄러진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야구화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징 스파이크는 구입을 하더라도 메인 야구화로 사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특별히 미끄러운 날을 대비하거나 본인이 투수를 좀 많이 하신다면 징 스파이크는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투수는 공을 던질 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징 스파이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징 스파이크를 메인으로 사시고 다른 야구화가 없다면 징 스파이크를 신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합을 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포인트화와 인조잔디화를 같이 구매를 해두셔야 합니다. 포인트화와 인조잔디화 중에서는 축구화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신다면 포인트화가 괜찮습니다. 징 재질이 좋은 비싼 모델로 구입하신다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합용 신발과 연습용 신발을 구분하고 싶으시고 흙구장과 인조잔디 구장 등 야구장별로 신발을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인트화를 메인으로 인조잔디화를 예비용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인조잔디화만 있어도 아직까지는 시합에서 뛰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하면 사야 하는 장비들도 많죠. 글러브나 배트는 제일 중요하니까 비싼 거를 사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신발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야구는 축구와 농구에 비해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적은 스포츠입니다. 안타를 치고 주루 플레이 할 때나 외야에서 플라이 잡을 때만 많이 뛰어다니지 심지어 내야수를 본다면 그렇게 뛰어다닐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신발을 살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무난한 신발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야구 실력이 늘고 시합에서 2루타나 3루타도 치고 주루 플레이도 하게 될 시점이면 그때쯤 되면 처음 산 신발이 다 닳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비싼 신발을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진 스파이크는 야구 연차가 쌓이고 그라운드가 미끄러운 상황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추후에 구매를 해두어도 괜찮지만 메인 신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포인트화나 인조잔디화는 취향의 차이지만 포인트화가 조금 더 시합에 최적화된 신발입니다. 인조잔디화도 충분히 편한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에 민감하지 않다면 초보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구화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혹시 인조잔디화 구매를 원하시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